한 주의 마지막인 매주 금요일 영화 속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오늘도 양회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사이언스 레드카펫 양회영입니다. 오늘 만나볼 작품은 영화 더 마블스입니다. 마블 시네마 유니버틱, 이 MCU의 올해 마지막 영화이자 마블의 여성 히어로죠. 캡틴 마블의 두 번째 솔로 영화인데요. 여성 히어로가 팀을 이룬 이 더 마블스, 우주는 물론이고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로 부진을 겪고 있는 MCU까지 구해낼 수 있을까요? 키워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스위칭 액션입니다. 이 빌런은 우주를 파괴하고 또 위기에 빠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슈퍼히어로가 나선다. 이 간단한 서사는 이 MCU의 뼈대를 다루고 있는데요. 더 마블스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 초능력을 쓸 때마다 뜻하지 않게 바뀌는 스위칭이라는 설정이 영화의 재미를 살려줍니다. 점프 포인트 이상 반응을 조사 중인 모니카 램보. I'm gonna get you some readings, Fury. Hello? Hello? 알 수 없는 에너지를 만진 그 순간 Is this an Avengers test? 서로의 위치가 뒤바뀌게 됩니다. 이후 모니카 램보와 미즈 마블인 카밀라 칸 그리고 캡틴 마블까지 세 사람은 초능력을 쓸 때마다 수시로 뒤바뀌게 되는데요. What is happening to me? I can manipulate light energy, and you... I could totally show you. 이런 스위칭 현상은 캡틴 마블로 인해 자신의 행성과 종족이 위기에 처했다 믿는 새로운 빌런 다르벤 때문이었습니다. Every planet. You took everything from me. And now I'm returning the favor. 빛을 다룰 수 있는 세 사람은 다르벤을 막기 위해 함께 싸우기로 하는데요. 우주 곳곳을 돌아다니며 다르벤과의 결투를 펼치게 됩니다. Higher. Further. Faster. 올해 개봉한 MCU 영화는 3편입니다. 이 앤트맨과 와스프 퀀텀 매니아는 사실 흥행과 비평 모든 면에서 실패를 했고요. 그나마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3로 반등을 하나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더 마블스 역대 최악의 성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개봉 첫 주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르기는 했지만 매출액이 4,700만 달러에 그쳐서 출발부터 힘이 빠졌습니다. 이 기록은 MCU 영화 33편 중 역대 최저인데 개봉 첫 주 전 세계 총 수익이 1억 달러를 넘지 못했습니다. 이 마블 민국이라고 불렸던 우리나라에선 어땠을까요? 이 개봉 당일 10만 명을 넘기지 못했고요. 누적 관객 수가 50만 명을 넘기자마자 박스오피스 3위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개봉 당일에만 100만 명을 모았던 이전 작들하고 비교해 보면 참패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개봉 이후 실제 관람객들의 혹평까지 이어지면서 입소문에도 실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MCU 공화국이었던 지난 10년의 영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혹평과 흥행 실패가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 키워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위기의 MCU입니다. 이 MCU 영화가 어벤져스 이후로 관객들을 극장으로 강력하게 끌어당겼던 건 각각의 영화가 하나로 연결되는 지점 때문이었죠. 하지만 아이언맨이 죽고 타노스가 사라지면서 이 MCU의 강력한 동력은 잃어버렸고요. 여기에 디즈니 플러스와 극장판 영화와의 연계성을 높여놨던 페이지 4의 MCU 세계관이 오히려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Every planet we call home. 이제 MCU 영화는 조금 불친절한 영화가 됐습니다. 더 마블스는 다행히도 전작을 꼭 보지 않아도 영화 자체를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완벽히 이해하려면 4편의 선행학습이 필요합니다. 이 다르벤의 행성이 황폐화된 이유, 또 크리족과 스크롤족이 누구인지,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1편인 캡틴 마블을 봐야 하고요. 카밀라 칸이 누구인지, 어쩌다 히어로가 됐는지 등은 이 디즈니 플러스에 공개된 6편짜리 드라마 미즈 마블을 봐야 합니다. 이 밖에도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한 드라마 완다비전, 시크릿 인베이전, 호크아이까지 모두 봐야
이 영화의 쿠키 영상까지 완벽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국내 팬이라면 또 박서준의 MCU 합류가 무엇보다 기대됐을 텐데요. 박서준이 맡은 야한 왕자는 영화 시작 1시간쯤 뒤쯤에 등장해서 5분 남짓 나오는 게 끝입니다. 영화에서 나름 존재감이 있다는 평도 있지만 우참 챌린지였다라는 혹평까지 있는데요. 사실 박서준은 영화 기생충에서도 특별 출연을 하면서 5분 정도 등장했었는데 이때 굉장히 짧지만 확실한 캐릭터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분량 자체라기보다는 휘발성으로 배우를 활용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전체적인 스토리에서는 이 알란나 그리고 프린스 앤이 캐롤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주는 그 과정에 있는 인물과 장소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잠깐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더 마블스의 스토리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블의 신작이라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영화 더 마블스를 살펴봤는데요. 영화 속 과학 이야기 양회영 기자와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여기 주인공 캡틴 마블이 사실 타노스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를 지닌 슈퍼 히어로잖아요. 네. 근데 특히 팔에서 그 에너지를 이렇게 발사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에너지의 정체는 뭘까요? 네, 이 에너지 캡틴 마블이 내는 그리고 또 캡틴 마블을 포함해서 이번 더 마블스에 나오는 여성 히어로들은 빛을 잘 다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에너지로 좀 분출이 되려면 플라즈마 현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제4의 물질이라고 불리는 거잖아요. 고온이랑 아주 강력한 전자기 힘에 의해서 원자 핵과 전자로 분리된 상태를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데 흔히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플라즈마라고 하면 우리가 뭐 번개, 오로라 그리고 네온 사인 등 같은 거를 알 수 있고요. 또 대표적으로 태양 표면 그리고 우주 공간의 에너지가 90% 정도 또 플라즈마 상태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무한한 에너지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 역시 이 플라즈마 상태에서 일어나는 핵융합 반응 때문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캡틴 마블을 포함한 이 더 마블스에 나오는 여성 히어로들이 이 아무래도 플라즈마 상태의 에너지를 다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오로라나 뭐 네온 사인 같은 것을 보면 이 플라즈마 상태 안에서도 여러 가지 색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기체 분자에 따라서 각각의 플라즈마 상태가 됐을 때 각각의 색을 각 고유의 색을 발현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뭐 네온가스의 경우는 빨강색, 뭐 헬륨은 연보라, 수소는 파랑, 질소는 분홍 이런 식으로 특유의 색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래서 이 캡틴 마블이 에너지를 쓸 때 몸에 붉은색과 푸른색의 빛이 감돌게 되거든요. 이건 역시도 이런 이 플라즈마의 기본 성질을 좀 이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마블스 영화에서 이제 에너지를 플라즈마 형태로 쓰는 건데요. 그러면 이거를 현실에서도 좀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영화에서처럼 뭐 신체에 에너지를 담고 있다가 강력하게 무기처럼 쓰는 거는 뭐 당연히 네. 불가능하겠지만 원리적으로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잘 가둔 상태에서 우리가 뭐 입자 가속기처럼 빔 형태로 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 플라즈마의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강력하게 보낸다면 무기로 활용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뭐 이게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나 구상했을 때 가능할 것 같은 거지 잘 만들기 위한 이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현실화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 플라즈마 같은 경우에는 압력과 온도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징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뭐 무기나 에너지, 뭐 핵융합 이런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우리가 뭐 살균이나 어떤 이제 뭐 미용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핵융합이라는 에너지 분야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방어 무기, 충격파를 제어하는 방어 무기로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이 아주 강력한 fem토초 레이저를 개발을 하고 이 fem토초 레이저를 공기 중에 쏴서 이 적의 전자 장비들, 그러니까 뭐 일종의 드론과 같은 전자 장비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무력화시키는 기술들을 현재 개발 중인데 이때 이 강력한 fem토초 레이저를 쏜 방향에 공기 중에 있는 그 스캔을 하게 되면 이 플라즈마 방패 구조로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에너지 벽이 생겨가지고 드론이 오지 못하고 이 드론의 어떤 신호들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고 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플라즈마가 무기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캡틴 마블이 사실 그 사기캐다, 우리가 이렇게 사기 캐릭터다 얘기를 네, 많이 그렇죠. 하는데 왜냐면 우주 공간을 뭐 아무런 장비 없이 날아다니고 또 힘도 굉장하고 또 움직이는 속도도 거의 빛의 속도에 맞먹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날아갈 때 항상 뒤에서 빛이 나오던데
네, 이런 것도 플라즈마 에너지로 이렇게 추진력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뭐 그 부분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다리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네. 이 에너지가 빠르게 날아가는 이 추력의 에너지로서도 이 플라즈마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실제로 기술 개발이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켓이나 항공기 추력을 쓸 때 우리가 화학 연료를 쓰는 대신에 이 플라즈마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연구가 개발 중인 건데요. 네. 이 플라즈마 로켓 엔진은 기존 화학 추진제보다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그리고 연료 소모를 적게 하면서도 에너지를 강력하게 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엔진 안에 플라즈마를 만들어서 가둬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전기장을 계속 가해가지고 플라즈마를 유지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주 많은 양의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데만도 아주 전력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엔진 전체의 추력과 속도가 결국에는 떨어져서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을 내리기 어렵다 이런 결과 때문에 이제 지금 실용화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난 2021년 미국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파티마 에브라힘이 그 박사가 네. 새로운 방식의 이 플라즈마 로켓 엔진을 고안해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핵융합 실험을 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 방식을 좀 엔진 개발에 활용을 하면 어떨까 싶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알려져 있던 플라즈마 로켓 엔진은 전기장을 이용해서 플라즈마를 가두는데 핵융합 발전 방식을 그대로 착용해서 자기장 방식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갇힌 상태에 있는 초고온도의 플라즈마가 플라스모이드라는 아주 고밀도의 플라즈마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네. 이거를 활용하면 이 로켓 추력을 기존보다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올릴 수 있는데 이제 논문에서 계산해 본 바로는 한 10배 이상 로켓 추력 속도를 높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전기장이 아니라 자기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 들어가야 되는 가스, 그러니까 기체로 만들어서 플라즈마로 만드는 가스보다는 다양한 연료를 활용을 해서 이 플라즈마 엔진을 만들 수 있고 또 추력을 조금 더 섬세하게 추력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예.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방식을 사용하면 플라즈마 로켓 엔진이 좀 더 상용화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시제품을 만들어서 실현 가능성도 현재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결과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영화 더 마블스 그리고 이런 히어로들이 쓰고 있는 플라즈마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그 더 마블스 그러니까 이제 마블 영화들 보면 끝나고 꼭 쿠키 영상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도 여러 개 있을까요? 아, 네. 쿠키 영상이 이번에 있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엔딩 크레딧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 쿠키 영상이 네.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그 배우진들의 모든 스텝 스크롤이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도 예전에는 그 쿠키 영상이 하나 네, 숨어 네, 네.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아. 굳이 끝까지 극장을 지키진 않으셔도 됩니다. 야,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크레딧 올라가기 전에 집에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우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